자, 요번에는 다음 주 전망에 대해서 한번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니까 다음 주 주식시장 어디로 가는지 지표랑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좀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보다 재미있는 테이버. 우리나라를 많이들 보시니까 요걸 좀 보셔야죠. 다음 주에는 차이신 구매 관리자까지는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러고는 차이신도 솔직히 볼 필요 없다. 우리나라 물가지수 좀 보시면 되지. 우리나라 물가지수 여기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독일 무역수지 패스.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어디 있냐 그러면은 미국에서 수요일날 발표되는 데이터. 요게 이제 ISM 요쪽 정도가 중요하고요.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들이 다른 거 필요 없이 연설도 빼자. 지금 연설도 영 이거 뭐 영향이 없더라. 지금 연설도 딱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 다음에는 목요일날 회의록 뜹니다. 예, 요 정도가 중하고, ADP 이번에 보고서 안 나올 텐데. ADP 이번에 보고서 안 낸다던데. 혹시 뭐 이거는 일단 ADP 보고서가 일단 리스트에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달은 ADP에서 보고서 안 내고 쉬어간다라는 얘기가 좀 있던데, 저 실업자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거 있는데 요거 이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스템 프로그램 이런 거 알고리즘 업데이트 한다고 한번 쉰다라는 얘기가 좀 돌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고용 관련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자, 요 정도를 잘라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이번 주는 또 금요일날 또 박싱데이네. 블라디 형도 있고 새벽에 원유 재고량 발표는 근데 그래도 넣어놓자. 국제유가 흔드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정도가 다음 주에 주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월요일이 휴장일이고요. 그다음 화요일날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근데 한국 금통위가 언제지? 한국 금통위 있을 텐데. 잠깐만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7월 다다음 주인가? 7월 10월 금통위 일정을 바꿨다. 지금 7월 A가 13일입니다. 13일은 다다음 주네. 네. 다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는 일단 금통위는 그 다음 주에 있는 거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언제 있냐 그러면은 국내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 실적이죠. 삼성전자 실적이 언제? 요때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잠정 실적. 국내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요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의사록 발표되고, 그 다음에 또 볼만한 거는 다른 거는 없을 것 같고, 한국의 CPI 있고는, 그 다음에는 금요일날 TSMC 6월 판매액이 또 매달 발표가 됩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1일날 국내 수출입이 어떻게 됐는지가 바로 집계돼서 발표가 되듯이, TSMC도 대만이 반도체 의존도가 매우 높으니까 TSMC는 대놓고 월 초만 되면은 지난달에 얼마 팔았습니다를 공시를 합니다. 요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시황에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한국 시장에서 지금 제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슈가 되는 친구가 뭐냐 그러면 마이크론의 실적이었습니다.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워낙 개판으로 나왔죠. 마이크론 지금 1등인데 검색량. 마이크론이 지금 일단은 이 정도면 거의 폭락 수준이죠. 마이너스 5%. 네, 지금 어느 정도로 빠졌냐 그러면은 52주 정도를 놓고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5년짜리 차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5년짜리 차트를 보셔도 이 가격이면 2017년, 2018년 가격입니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그냥 이 언제냐? 2018년도 고점보다도 아래에 있는 수준이다. 그 정도 레벨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점이 지금 이번 주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오늘 또 조진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가 많이 흔들리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기도 한데, 그럼 이 관점에서 마이크론이 바닥이다. 최악의 어떻게 보면은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고, 그러면서 지금 이미 조질 거 다 조지고 가는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선반영됐던 거에서 한 번 더 조지고 가는 거예요. 안 좋을 거야 하고 주가가 떨어지다가 진짜 안 좋은 대로 땅 조지고 지금 이제 바닥이 어디냐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부분은 어디서 보실 수 있냐 그러면 넷플릭스도 비슷합니다. 넷플릭스를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6개월 차트 보실 때 이때 요렇게 해가지고 땅 안 좋다라고 했을 때 땅 조지고 난 뒤에 좀 더 빠지다가 바닥 다졌죠. 170달러 요때 바닥 다지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거의 얼마? 한 달 반 동안 지금 거의 바닥을 다져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면서? 다음 분기 실적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전후로 급등락이 나오기 때문에, 요때도 보시면 이 급등락이 나온 이게 실적 발표 전후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넷플릭스가 7월에 실적 발표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올라갈지 떨어질지가 또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정말 개똥망 EPS 기준으로 지난 3개월 대비 앞으로 3개월을 35% 낮춰 잡았다. 실적이
가격이 3분의 1이 날아갈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순이익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고점 대비 30% 정도 조진 상황에서 또 떨어지고 있지. 좀 과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90달러에서 지금 얼마? 52달러, 52달러까지. 90달러 넘었던 애가 이만큼 빠졌잖아요. 마이너스 40달러가 나왔어. 40달러. 말 그대로 40%가 내려 꽂은 거야 지금. 다음 분기 EPS 35% 떨어진다고 하니까 거의 뭐 그 정도로 내려 꽂았다. 여기서 더 빠질 거냐? 최악이라 그러면 더 안 빠지겠죠. 이걸 최악이라고 상정을 한다 그러면은. 그럼 오히려 마이크론이 떨어지고 난 뒤에 뭐합니까? 마이크론이 바닥 따지고 올라가면은 삼성전자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가 연계가 돼야 되냐? 대한민국에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되는 언제? 목요일날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물론 이때는 그냥 두루뭉실한 실적만 나와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총 매출 얼마다, 분기요. 그리고는 우리 총 이익이 얼마다,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얼마다. 요거만 딱 발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 그 디램이 얼마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스마트폰이 어떻게 됐고요. 요런 얘기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부서별 실적 발표는 7월 3주 혹은 4주에 나올 겁니다. 그냥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7월 3주 혹은 4주가 돼야 나와요. 파운드리가 어떻게 됐고, 뭐 메모리 사업부가 어떻게 됐는데, 스마트폰이 어떻게 됐고,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한 실적은 7월 말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숫자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숫자로 확인했을 때 숫자가 어느 정도 잘 나오냐 못 나오냐, 쇼크가 있냐 없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여의도에서 이야기하는 가이던스 자체로는 올해 기준 삼성전자의 이익이 얼마? 77조에서 80조? 70조에서 80조 정도 나온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실적은 잘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기 매출 77조라는 게 진짜 큰 숫자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전에 분기 매출이 얼마? 60조대였거든요. 그러면 77조면 얼마야? 77조 곱하기 4 해보면은 이게 숫자가 애매해요. 얼마? 300조입니다. 매출 300조 찍힐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 300조 찍힐 거다라는 얘기. 다음 주 수요일에는, 화요일에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나옵니다. 네. 그리고는 요게 일주일 뒤에 금통위로 연결될 거고요. 이 금통위에서 또 금리, 국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국 기준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도 올리긴 올릴 텐데 우리나라가 아마 0.5% 올리는 게 한계일 거예요. 근데 미국은 7월 말에 얼마? 0.7 올린다 그러죠. 그럼 이 부분에서 환율이 당장 돌아올 수 있냐 그러면은 당장 돌아오긴 어려울 거예요. 그 부분이 우리나라 이제 한국 채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단기간에 돌아세우려면은 오히려 금통위,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 이게 나와야지. 미국에서 우리 그 옐런 누나가, 옐런 장관의 방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이때 우리나라가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느냐, 환율적인 부분에서 그 부분이 조금 좀 중요한 이벤트지 않나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목요일날 또 중요한 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은 솔직히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게, 요 회의가 나온 지 이미 3주가 지났죠. 3주마다 공개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3주 전에 얘기했던 내용과 지금 많이 달라요. 왜? 원자재 시장이 폭락했거든. 지금 제가 롱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계속 잡고 있고, 그 다음에는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거보다 지금 원자재 시장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원자재 시장이 지금 완전 떡 나가고 있어요. 지금 밀가루 한번 볼게요. 오늘도 빠지고 있는데, 경기 침체를 배팅한다라고 하기에는 일봉 보시면은 지금 쭉쭉쭉쭉 내려가고 있어. 이거를 주봉으로 보시면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전쟁 터지기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전에 작년도에 돈 풀면서 올라왔던 인플레만큼은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전쟁에 의한 위기 혹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전쟁이라는 그 도화선으로 해가지고 버블이 꼈는데, 이 버블이 떨어졌다니까. 이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밀가루잖아. 우크라이나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밀가루랑, 그 다음에 러시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니켈이거든요. 지금 니켈 보시면은 또 3%가 빠졌습니다. 어제 좀 반등을 주긴 했는데, 얘 지금 주봉 보시면 어떻게 돼요? 얘도 지금 얼마? 전쟁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전쟁으로 슈팅 났던 부분들이 다 토해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워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나왔어. 이것 때문에 원자재 시장이 불이 붙으면서 라면값이 오르고 무어가 오르고 다 올랐는데, 이거는 워플레이션 플러스 중국의 셧다운 때문에 새로운 또 공급 대란,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모든 것들이 가격이 폭등했다가 가격이 지금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격을 2018년 19년 기준으로 보시면 비싸진 게 맞습니다. 요때 기준으로 보시면은. 근데 올라오던 요 상황이 지금 상황 정도면은 많이 떨어졌네.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내려왔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투기 세력 때 발 빼는 거 맞습니다. 원자재는 중간에서 엄청나게 큰 돈을 들고 있는 그런 곳들이, 브로커지를 하는 곳들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물량을 쥐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선물 시장에서 이게 매수를 쫙 잡아가지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거 진짜 경기 침체고 이러면은 괜히 쥐고 있다가 손실 나겠다 싶어가지고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투기성 세력들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 그럼 이런 것들이 관찰될 때 밀이나 니켈이나 알루미늄, 그리고 구리도 말씀드렸는데, 구리 같은 애들도 많이 빠졌어요. 지금 구리가 지금 8천 초반대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봉으로 보시면은 8천 초반대라는 소리는 언제? 코로나로 인해서 돈 풀고 난 뒤에
2021년 초 가격입니다. 돈 많이 풀린다, 구리 관련돼가지고 뭐 우리 소위 말해가지고 전기차가 많이 보급된다, 뭐 전력 인프라 어떻게 뭐 탈탄소 이러면서 뭐 구리가 올라갈 거다고 쫙 쏟았던 부분이 떨어졌죠. 물론 2019년, 2018년보다는 비싸요. 그러니까 완전 경기 침체다, 골로 간다는 아니지만, 야, 인플레이션의 위협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 가격의 상승, 상품 가격의 상승을 이끌던 친구들의 가격은 많이 빠졌구나라는 거거든요. 구리 가격의 하락은 경제 하락의 지표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말로 2018년, 19년 가격만큼 떨어지고 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그건 경기 침체라고 정말로 세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거든.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 지금은 오히려 너무 비쌌던 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정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이런 데서 가격이 형성된다라고 하면은 그래, 경제가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비용이 폭등을 하고 뭔가 다양한 문제에 해가지고 조금 에러가 발생했던 부분이 가격이 다시 원위치됐고,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이게 급변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금리를 빠르게 올린다, 긴축을 한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원자재 시장부터 조금씩 제자리를 찾으면은 결국 이게 시장에서의 가장 큰 법칙, 가장 큰 원리, 가장 큰 논리는 뭐냐 그러면은 급등락은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죠? 급등락은 오히려 사람들이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떻게 보면은 너랑 나랑의 사이에서 서로 좋은 관계가 쭉 유지가 되고 아니면 서로 나쁜 관계가 쭉 유지가 된다 이러면은 별 문제는 없어. 근데 분명히 사람이 변하면 뒤진다 그러잖아. 죽는다 그러잖아. 뭔 소리냐? 분명히 쟤는 나를 정말 안 이꼽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아이고 김대리 요새 많이 힘들지 그러면은 돈 필요해요? 왜 그래요? 아니, 승진 심사 시즌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부탁할 거 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급등락, 죄송해요. 네. 그러니까 급등락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시장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일정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 급등락이 발생을 하니까 여기서 투기성, 다른 뭐 잡음, 부작용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작용들이, 이러한 그 혼란 상황들이 누적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계속 다른 왜곡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반가운 게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떴다가 떨어졌지. 그럼 여기에서 요 추세를 보여주고 요런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감당 가능한 상승 속도, 그리고는 시장이 감당 가능한 어떻게 보면 그 균형을 맞춰주면은 그건 오히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라는 시그널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지금 주식시장이 우리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도 최악, 지지난주도 최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빠지는 과정에서 마이크론에 어떻게 보면 방점이 하나 찍혔어요. 다음 분기 최악입니다. 실적 안 좋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고점 대비 35% 40%를 조졌는데 EPS도 35% 40%를 떨고서 발표했어요. 그럼 지금 주가에서는 굳이 더 뺄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공포 심리가 조금 완화돼야 돼요. 그게 완화가 되면은 미국에서 오히려 더 다른 국가들, 다른 기업들로 눈을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는 거지. 지금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지금 볼 게 뭐가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 인플레를 봐야 되고요. 인플레를 보려면은 무엇을 보셔야 돼요? 국제유가랑 원자재를 보셔야죠. 그럼 요 상황에서 인플레로 볼 수 있는 그런 뭐 PC 가격 지표 아니면은 뭐 CPI 요런 지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런 상황에서 인플레를 눈치를 보면서 또 어디를 봅니까? 야,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봐야 돼요. 채권 시장도 지금 가격이 급등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원자재도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요게 어디로 영향을 미치냐? 이게 채권 시장에서 뭐 국채, 기준금리 이런 데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 지금 점유이 되는 거니까 일단 얘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거죠. 물론 국제유가는 여전히 비싼 게 맞지만 기본적인 뭐 밀이나 옥수수나 아니면은 다른 어떻게 보면은 버블이 껴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이 채권 시장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이 인플레 고점을 지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반영이 되면서, 그리고는 그래도 실적이 그래도 나오네 라는 부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소비 시장이겠죠. 소비가 유지가 되냐 안 되냐. 요거만 유지가 되면은 다시 올라갑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주식시장 아직 한 방 남아있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 요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투자를 다음 주는 단기 변동성, 단기 방향성은 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 또 다음 주에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실업 지표가 언제 나오느냐? 목요일날 ADP, 목요일 밤입니다. ADP 비농업 보고서 나오고요. 그러고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에 누구 나오냐? 비농업 고용지수 나오고 실업률 나옵니다. 6월 실업률. 분명히 연준에서 이야기했어요. 얼마? 지금 실업률이 3%대인데 이거 얼마까지? 4%대까지는 우리가 감내할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고용이 힘들고 고용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 왜? 4%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고용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니까. 1, 2% 정도는 실업률이 좀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인플레가 잡히면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릴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고는 오히려 채권 시장도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주식 시장도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란 상황에서 이 정도면은 이라고 하는 그 시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국 시장에는 분명히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가장 중요할 거고, 반도체 시황이 어떻거나, 이게 목요일 금요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착착 돌아가는 건 뭐냐 그러면은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인플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방향을 만들어낼 거고, 저는 계속 생각하는 게 지금 바닥을 확인해야 돼요. 어디 바닥? 미국의 바닥. 미국의 바닥을 확인이 돼야 한국 시장도 조금은 그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 혹은 좀 바닥이라고 하는 그런 뭔가 좀 단단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럼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꼭 챙기셔야 되는 거는 미국의 바닥이 다음 주에 나오냐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바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PC는 나왔고요. PC 가격 지표는 6월 막주에 나왔고요. 이번 주에는 무엇이 나오느냐? 실업률이 나오고요. 그럼 두 개 확인했다. 그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실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요거 확인하고 난 뒤에 아마 다음 주에는 실적과 이거 우리 그 CPI가 나올 겁니다. 요것과 이제 빅테크 실적이 있으면은 요거 끝나면 뭐가 나오냐?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얼마 올리느냐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뭐 삼성전자가 중요하고 TSMC가 중요하고 반도체가 중요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기서 플러스로 또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PC 가격 지표는 나왔고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지금 예상치는 3.6%입니다. 변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난도 3.6%, 지금도 3.6%. 이게 만약에 증가한다라고 얘기하면 그거죠. 진짜 경기 침체인데 라는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그럼 이 경기 침체인데 라는 부분을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진짜 경기 침체라고 생각하고 더 뺄 거냐? 기준금리를 못 올린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가를 띄울 거냐? 이거는 반반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미국의 바닥이 중요하다라는 거는 어떤 지표든 간에 좋게 나오면은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이거 아직도 인플레 안 끝났네 하고는 떨구고, 나쁘게 나오면은 경기 침체인데 하고 떨구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방향을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관점에서 이번 주는 실업률에 많은 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리고는 요거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런 심리 지표들의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회의록은 너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원자재가 꺾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한 단계 단추 하나는 채워줬어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지고 있구나, 국제유가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원자재는 줄어들었습니다. 원자재는 빠졌다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당장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환율이 어디로 가느냐 정도만 신경을 쓰시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보기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주 주식시장 이렇게 갑니다.